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걸음 한의원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문의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설사를 좀 했는데 항문에 농양이 생겨서 동네 항문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금 이상하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대장 내시경, CT 등을 찍어보고 나서 크론병이 의심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으로 나왔고 대변 칼프로텍틴은 375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의 경우에 질병의 정의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 서양의학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진단 기준이 딱 떨어지지가 않죠. 예를 들어 B형 간염이라고 합시다. 초음파를 보니까 간 실질이 좀 좋지 않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높아요. 배양 검사를 해봤더니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것과 헷갈릴 것이 없이 그냥 B형 간염인 겁니다. 우리가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원인과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지 않고 진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의 대부분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진단 기준이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크론씨병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게 크론병의 증상을 처음 보고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불렀던 거죠. 특정 질환이 있는데 아직 질병의 원인과 자연사를 잘 몰라요. 그러면 무슨 증후군 이렇게 많이 부른단 말이죠. 크론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딱 명확하게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증상이 약한 경우 이렇게 크론병 의증 이렇게 나올 때가 많단 말이죠. 의증이라는 것은 의심되는 증상,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이 의심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증상이 심하고 명확하면 바로 진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주 초기에 증상이 약할 때는 이렇게 의증으로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이분에게는 당연히 조금 더 지켜보시고 확진이 되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 한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진단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약으로도 치료를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궤양성 대장염이다, 크론병이다 라고 진단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한의학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양의학에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불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것을 양방에서 하는 대로 소장, 대장에 생긴 염증만을 보고 그대로 접근한다면 똑같이 치료하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저의 접근, 한의학적인 접근은 달랐던 겁니다. 한의학적인 접근은 염증에만 집중하지 말고 몸 전체를 보고 치료를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2007년부터 그렇게 치료해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 사례도 논문으로 쓰고 해온 거잖아요. 몇 년 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왜 아파트에서 같이 노는 또래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 보느라고 어른끼리도 같이 인사 좀 하고 안면을 트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얼굴만 아는 사이지 그렇게 친하지는 않으니까 무슨 일이지? 하고 그 집의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보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좀 작고 가끔 설사하고 배도 좀 가끔 아프고 그랬대요. 그런데 뭐 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좀 약한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소아과에 갔더니 소아과 선생님이 애가 혈색이 너무 좀 창백하다 하시면서 빈혈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빈혈 검사를 했더니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이 8.8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12 정도 넘어야 되죠. 빈혈이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백혈병을 의심했답니다. 아이가 굶는 것도 아니고 빈혈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소아혈액종양내과에서 백혈병을 의심하고 검사를 쫙 했는데 백혈병 소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을 앓네? 그러고서 이상하다 하면서 소아청소년 소화기내과로 옮겨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대변검사상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1800점 이상. 1800점 이상이라는 거는 이게 2000점인지 3000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 반응이 양성, 즉 소화기에 염증이 있고 조금씩 출혈이 계속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위내시경을 해보니 십이지장에 염증이 있다. 설사하고 배 아프고 대변 염증 수치 높고 장에서 출혈이 있어요. 감염 소견은 없어요. 뭐죠? 거의 크론병이죠. 그래서 크론병 의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크론병일 가능성이 높다. 확진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크론병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온 거예요. 이 아저씨 동네 놀이터에서 보는 땡땡이 아빠인데?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그냥 동네에서 부모님들끼리 만났어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크론병이네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크론병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세요. 당연히 일단 병원에서 크론병 확진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치료를 하시면 된다. 제가 크론병을 치료한 경험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양약은 찾아보니 애한테 너무 독한 것 같던데 양약도 평생 먹여야 되냐 하고 물으시길래 한방으로 치료가 잘 되고 나면 양약은 안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이게 크론병 진단을 안 받으면 한방 치료도 안 되는 거냐 하고요. 제가 답해드리기를 아니다.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진단명과는 별개로 사람의 몸을 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명이 안 나왔어도 지금 있는 혈변 없애고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 높은 것도 치료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확진을 받고 치료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고 여쭤봤죠. 그런데 애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내시경도 제일 작은 것을 써야 되고 그런데 작은 것을 써도 내시경을 하다가 상처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독한 양약 먹이기도 싫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론병이라고 확진을 받기를 싫어하셨어요. 뭐랄까 말은 말 그 자체로 가지는 힘이 있잖아요. 암으로 죽는 것보다 암 진단받고 나서 스트레스 받고 항암 치료하다가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크론병 진단을 받고 나면 낫지 않는다는 크론병이라는 이름이 평생 따라다니는 게 싫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크론병이라고 확진 받고 치료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런데 치료 자체만 놓고 보면 병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확진을 받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그냥 치료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론병 의증인 상태로 치료를 진행했고요. 치료하면서 대변 염증 수치 계속 잘 떨어져서 거의 정상이 되었고 대변에서 출혈되던 것도 출혈이 완전히 없어졌죠. 아이는 장내에서 출혈이 없어지고 나니까 빈혈이 없어지고 혈색도 돌고 살도 찌고 염증이 없어지고 나니까 복통, 설사도 없어지고 지금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잘 크고 있죠. 너무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정기적인 검사를 자꾸 빼먹으시는데 그것만 빼면 다른 문제 없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는 당연히 크론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진은 안 받았으니 진짜 크론병인지 아닌지는 이제는 알 수 없죠. 이렇게 크론병 의증의 치료 잘 되었네요. 저는 사실 심한 크론병이 아니어도 크론병 의증 혹은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주 반복되는 설사, 가벼운 복통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은 크론병 의증 환자를 치료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크론병 의증의 경우에도 병명이 확진되지 않은 경우라도 한방치료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의학의 접근법은 몸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상을 바로 잡음으로써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치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걸음 한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